네, 여러분, 저희 지난 시간 강의까지 해서 논작물의 손해평가, 보험금 산정 같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밭작물의 손해평가랑 보험금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먼저 보시면은 제 4절 해가지고 밭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방식, 마지막으로 인삼 품목에만 해당하는 작물 특정 및 시설 위험 종합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이렇게는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생산비 보장 방식,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삼 품목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뭐가 있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품목들은 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전 이걸 어떻게 외웠냐 하면은 앞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제가 2차 1과목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거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거 외우는 방법은 앞 글자를 따서 마양, 그 다음에 고옥, 감자는 3개예요. 감감감, 콩팥, 차, 양배추 이렇게 외웠습니다. 됐죠?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는 옥수수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양, 고옥, 감감감, 콩팥차, 양배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밭작물 시기별에 어떤 조사를 해야 되냐 살펴보자면은 아래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크게 수확 전, 그리고 뒷페이지, 수확 직전, 수확 시작 후, 수확 종료까지 이렇게 3가지로 생육 시기별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 이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게 되고요. 여러분 체크하셔야 될 거는 마늘 분목. 두 번째 나와 있는 마늘에만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늘은 재파종 조사를 한다. 이거 이렇게 형광펜 체크하시고요. 마늘은 재파종 조사를 하는데요. 해당 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의 비율을 조사하는 게 재파종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것도 체크 한 개 할 건데요. 양배추 품목이죠. 양배추 품목은 재정식 조사를 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전 품목인데 차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경작 불능 조사. 경작 불능 조사는 차는 하지 않는다. 차는 경작 불능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이제 수확 직전에는 수확량 조사를 하는데 또 하나 사료용 옥수수. 이거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 시작 후 수확 종료까지 이번에는 차에만 해당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차는 조사 가능일에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된다. 요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어떤 조사를 어떤 생육 시기에 어떤 품목에 하는지 크게 한번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세부적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해평가 현지 조사 방법 어떻게 하냐? 기본적인 틀은 저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랑 거의 동일하게 가는데요. 먼저 피해 사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대상하는 재해로 사고가 접수가 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는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대상 재해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저희 종합위험에 들어가는 거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종합위험에 들어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병해충 하나 나와 있는데요. 병해충은 모두 다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래 여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단 병해충은 감자 품목에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해충은 모든 품목에 다 해당하는 게 아니고,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감자 품목에만 이제 병충해를 추가적으로 보장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조사는 당연히 사고 접수가 되면은 그 직후에 실시하게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냐 하면은 아래 여기 나와 있는 방법으로 조사를 한다. 다 비슷한 내용이죠. 뭐 별다른 내용 없으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조사에는 뭐뭐가 있냐 하면은 재정식 조사 하나 들어가고요. 재파종 조사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경작 불능 조사랑 수확량 조사가 추가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러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계약자한테 추가 조사를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추가로 조사를 언제 할 건가 그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 마지막 태풍 같은 게 왔어요. 그러면은 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생략 가능하다. 요 내용이 적혀 있네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이번에는 재파종 조사 나와 있는데요. 재파종 조사. 아까 이거는 마늘에만 해당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잘 봐두셔야 되겠죠? 별 한 개 달고 먼저 읽어볼게요. 네, 적용 품목은 마늘만 재파종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언제? 조사 대상이 뭐냐 하면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재파종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으면은 재파종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사를 어떻게 하냐,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면은 먼저 1번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그 여부 심사를 해야 되고요. 다음에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GPS 면적 측정기나 지형도 등을 이용해서 보험 가입 면적이랑 실제 면적을 비교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에 가입한 면적이랑 실제 경작 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은 계약사항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재파종 전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1차 조사라고 합니다. 1차 조사에서는 출현 주수를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재파종 전조사라고 해요. 1차 조사. 어떤 걸 하냐 하면은 먼저 표본 구간을 정하는데요. 표본 구간의 수를 몇 개로 할 건지 그 수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조사 대상 면적의 규모에 따라 이제 별표 1, 저희 뒤에 교재 나와 있는 별표 1 보시면은 적정 표본 구간 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이상으로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조사 대상 면적 참고로 뭐냐 하면은 실제에서 고사, 그 다음에 기수와 타작물, 미보상, 실제에서 고사, 기타 미를 빼주면은 조사 대상 면적이 된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표본 구간의 수를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표본 구간을 4구간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전체 농지에서 표본 구간을 어디로 할 건지 그 구간을 산정해야겠죠. 네, 보시면은 선정한 표본 구간의 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이나 품종 등을 감안해서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구간을 선정합니다. 네, 이렇게 표본 구간까지 선정을 했어요. 나는 이 구간을 표본 구간으로 할 거야.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은 이제 표본 구간의 길이를 조사하고 출현 주수 조사를 해야 된다. 되셨죠? 자, 표본 구간의 길이 및 출현 주수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선정된 표본 구간별로 1항 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8주 이상, 밑줄 한 개 그어야겠네요. 식물체 8주 이상 또는 1m에 해당하는 1항 길이, 그리고 1항 고랑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현 주수를 조사합니다. 이게 1차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각각 무슨 내용이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농지에서 지금 마늘을 키우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마늘을 키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다가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심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튀어나온 거, 위로 올라온 게 두둑이 되고요. 이제 여기, 요 부분이 고랑이 됩니다. 그리고 두둑이랑 고랑을 합쳐요. 이거면 이게 이제 이랑 폭이 되는 거고요. 이랑 길이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우리는 이랑의 길이라고 한다. 참고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이 뭐냐? 이걸 뭐냐면은 이제 1차 조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가 맞냐? 그러니까 재파종 전에 조사를 한 내용을 살펴본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는 재파종 이행 완료 여부를 조사하는 재파종 후조사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2차 조사. 이번에는 재파종 한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건데요. 파종 주수가 몇 주냐? 파종 주수를 확인하는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 같이 읽어보시면은 먼저 가번, 조사 대상 농지 및 조사 시기를 확인하는데요.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 그러니까 1차 조사를 할 때 재파종 보험금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 재파종이 완료된 이후, 그러니까 2차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표본 구간을 선정하고 표본 구간의 길이랑 파종 주수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번 보시면은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 그러니까 1차와 같은 방법으로 표본 구간을 선정해요. 그리고 선정된 표본 구간별로 이제 1항의 길이, 1항의 폭, 그리고 파종 주수를 조사합니다. 몇 주를 파종했냐? 이거를 조사하는 게 우리는 2차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 재파종 관련된 내용은 마늘 품목이라고 아까 했죠? 마늘 품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재파종 조사는 마늘,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재정식 나와 있습니다. 재정식 조사는 양배추 품목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적용 품목 무조건 암기. 재정식 조사는 양배추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을 확인 조사했어요. 그때 재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지금 이런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조사를 하냐? 뒷페이지 보시면은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조사 1차 조사랑 후조사 두 번째 2차 조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근데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이 1차 조사에서는 피해 면적을 확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 어떻게 피해 면적을 판정하냐 하면은 작물이 고사되거나, 두 번째로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면적, 이게 바로 피해 면적이다. 피해 면적이 뭐냐면은 작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작물이 고사가 되거나 작물은 살아있는데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을 우리는 피해 면적이라고 판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후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재정식 이 보험금을 받아갔어요. 그러면은 재정식을 제대로 했는지 그 이행 완료 여부를 당연히 조사해야겠죠. 아래 내용 보시면은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그러니까 이만큼이 한마디로 1차 조사죠. 그러니까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재정식이 완료되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피해 면적 중에 일부에서만 재정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정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예를 들어보자면은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는데 이제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에서 2000제곱미터에 있는 농지가 이거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이야. 재정식 보험금 줘야 돼. 이렇게 판정이 났어. 근데 2차 조사, 이후 조사를 갔는데 1000제곱미터에서
한 600제곱미터 정도만 재정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400제곱미터에는 재정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1차 조사에서는 너네 여기 1000제곱미터 전부 다 재정식 보험금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후조사를 나가봤더니 600제곱미터만 재정식을 했고 400제곱미터는 재정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기한 이 400제곱미터는 이제 피해 면적이 아니다. 왜냐면은 재정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피해 면적에서 뺄 거야. 피해 면적이 아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4번 경작불능조사 나와 있어요. 경작불능조사. 아까 제가 경작불능조사 맨 앞에 표 보여드릴 때 딱 한 가지 품목만 뺀다 이랬는데 차는 제외. 차 제외. 이 차 품목은 경작불능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적용 품목 보시면은 마양, 고옥, 감감감, 콩팥, 양배추예요. 차 없는 거 지금 여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사 대상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이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에서 이제 경작불능 조사를 하게 된다. 자, 내용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것은 전조사. 경작불능 전조사에서는 이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 대상이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먼저 보상하는 재해가 맞냐 확인하고요.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해야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식물체 피해율 조사를 합니다. 경작불능은 식물체 피해율 조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목측조사, 눈으로 보는 거라고 했어요. 눈으로 봐서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이 식물체 피해율을 보험 가입 식물체로 나눈 값이 이제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때의 고사 식물체 판정 기준 다시 한번 봐둘게요. 고사 식물체 판정의 기준은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 이게 65% 이상인지 그 여부를 보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4번 보시면은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했냐 그 여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계약자한테 너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할 거냐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료용 옥수수는 수확량 조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었는데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 보험금 받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수확량 조사가 해야 된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산지 폐기 여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후조사.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을래 라고 했으면은 그 농지에서 대해서는 더 이상 경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산지 폐기했냐 또는 작물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야겠다. 이게 경작불능 후 조사다. 요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산지 폐기 여부 확인까지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 특강 들으시는 분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수확량 조사를 같이 살펴볼 건데 25강까지 진행하고 25-1강으로 특강은 한 번에 같이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